이 말은 아직 공산품 분야에선 품질이 낮다는 인식을 준다. 이는 무기체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태국에서 악명을 떨쳤던 중국제 호위함 나르 소환급을 비롯해 메이드 인 차이나 무기는 세계 곳곳에서 형편없는 성능과 품질로 조롱의 대상이 됐었다. 최근엔 메이드 인 러시아도 저질 무기로 평가받고 있다. 터키 시리아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때 사용된 러시아 무기의 성능과 신뢰도가 곤두박질치고 있어서다. 시리아 정부는 막대한 돈을 들여 러시아제 방공 무기로 전국토를 도배했지만 러시아제 방공 무기는 터키의 F-16 전투기와 저속 무인 공격기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있다. 시리아는 북한 뺨치는 밀집 항공망을 보유한 나라다. 수도인 다마스쿠스는 러시아 SA-10 시스템 2개 포대가 보호하고 있고 이외에도 사거리와 고도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SA-23/6/11/22 등 5종류 이상의 지대공 미사일이 다층 방공망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다층 방공망은 스텔스기가 아닌 F-16이나 무인기에 뻥뻥 뚫리고 있다. 구형 SA-2는 물론 최첨단 SA-10도 무엇 하나 재구시를 못하고 있고 수도인 다마스쿠스는 매달 몇 차례씩 폭격을 맞고 있다. SA-5는 F-16 전투기의 간단한 회피 기동에도 표적을 놓치고 공중에서 터졌다. 미국의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크스와 같은 탄도미사일도 요격 가능하다던 SA-11 지대공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은 고사하고 무인기도 못 잡으며 연일 폭격당했다. 세계 최강의 야전방공 시스템이라던 판치르 S1 시스템도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벌써 2대나 파괴됐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러시아로부터 방공 무기와 전투기를 조달했지만 러시아가 최강이라고 홍보하던 그 무기들은 실전에서 거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은 관영 매체와 포털 사이트, 군수업체 보도자료 등을 총동원해 시리아의 다양한 첨단 무기를 제안하고 나섰다. 중국 매체들은 시리아군이 사용 중인 러시아제 방공 무기를 실패작으로 규정하고 높은 성능과 신뢰성을 가진 중국제 무기가 가장 훌륭하고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 정밀기계수출입공사는 시리아 정부에 중국판 S-300인 HQ-9의 수출형 FD-2000을 제안했다. 중국이 러시아제 S-300을 소량 수입한 뒤 이를 그대로 카피한 FD-2000은 125km 급거리, 27km 내의 고도에서 10개 이상의 표적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고성능 무기체계로 소개되고 있다. S-300을 불법 복제한 짝퉁이 오리지널을 실패작으로 매도하며 판촉에 나선 전무후무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물론 시리아가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S-300을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리지널도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마당에 짝퉁의 성능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중국의 브랜드 파워도 아직은 낮은 편이다. 지난 9일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5에서 2019년 전 세계 해외 무기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5.5%다. 1위 미국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에 중국은 FD-2000과 같은 지대공 미사일에 더해 자국산 신형 전투기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 수출 시장에서 활발한 판촉이 진행 중인 J-10C나 파키스탄과 공동 개발한 JF-17이 아닌 FTC-2000G라는 기종이다. FTC-2000G는 중국이 J-11이나 수-30과 같은 고급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개발한 JL9 고등훈련기를 전투기로 개조한 것이다. JL9은 구이저우 항공공업 집단공사에서 미그-21의 중국 합의판인 J7 전투기를 기반으로 개발했다. JL9은 중국 정부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제작사가 자체 비용으로 개발됐다. JL9은 개발사 자체 예산으로 개발이 시작되어 개발 착수 2년 만에 시제기 비행에 성공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개발됐다.
이는 안정성이 검증된 J7의 설계를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이다. JLI는 기체 전방 레이돔 설치를 위해 공기 흡입구를 동체 좌우로 옮기고 주익 면적을 확대한 것을 제외하면 J7과 거의 똑같다. 엔진 역시 미그 21M 수15 탑재용으로 개발된 투만스키 R11 엔진의 카피인 WP13이다. 즉, JLI는 완전 새로 개발된 기종이 아니라 껍데기만 바꾼 J7이다. 원래 전투기였던 기체를 훈련기로 개조한 것이 JLI이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전투기로 되돌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일명 궁극의 미그 21이라 불리는 FTC 전지는 이렇게 태어났다. 중국제 기계식 레이더는 물론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이탈리아제 그리포 S7 레이더도 탑재가 가능하다. 현대화된 디지털 계기판이 장착됐고 조종간에서 손을 뗄 필요 없이 무장과 장비를 제어할 수 있는 HOTAS도 설치됐다. 마하 1.4급의 속도로 비행하며 60에서 90km 범위 내에 있는 다수의 전투기 표적을 레이더로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사거리 100km 극중국판 암람이라 불리는 PL-12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현대적인 장거리 공중전 수행이 가능하다. 공대함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등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 운용 능력도 보유했는데 무장 탑재 능력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작전 능력 면에서 우리나라의 FA-50보다 낫다. FTC 전지는 성능 면에서 다른 경쟁 기종보다 크게 뛰어날 것 없는 평범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기종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강점이 있다. 중국이 수출 시장에 내놓은 FTC 전지의 대당 가격은 850만 달러 수준이다. 레이더와 항전 장비 일부를 제외한 고등 훈련기 버전은 아프리카 수단에 240만 달러에 판매됐다. 이 전투기의 주요 부품이 미그 21과 거의 같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미그 21을 운용하던 저개발국들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대당 100억 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파격적 가격이다. 비교적 저렴한 전투기로 인식되는 F-16조차도 지난해 슬로바키아가 대당 685억 원 수준의 가격에 구입했고 현존하는 가장 싼 전투기로 평가되는 파키스탄의 JF-17조차도 최신형 블라크2 버전 기준으로 대당 300억 원을 훌쩍 넘어간다. FTC 전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전차보다 저렴한 전투기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K2 전차를 비롯해 미국의 M1A2나 독일 레오파드 IIA-7 모두 대당 100억 원을 넘었다. 비교적 저렴하다던 러시아의 D-90MS조차 대당 90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시리아 입장에서도 FTC 전지는 나쁜 선택이 아니다. 재구시를 못하는 10억 달러짜리 S-300 미사일을 사느니 그 돈으로 100대의 전투기를 구입해 반공 임무를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시리아가 이 기종을 구입해 실전 검증을 대신해 준다면 차후 FTC 전지는 최강의 가성비를 가진 전투기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면 아프리카와 남미 등에서 불티나게 팔릴 가능성이 크다. 전투기가 필요한 시리아, 제품 홍보 기회가 필요한 중국.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조만간 시리아 상공에 FTC 전지가 날아다닐 수 있다.